그녀에게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집 앞의 짧은 외출에도 온몸의 기력을 다 쏟은 듯합니다. 현재 그녀의 건강 상태가 무척 걱정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만성 피로감에 시달렸다는 정자 씨. 몇 년 전부터는 하루라도 약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이요. 그냥 살쪄서 그게 자꾸 병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혈압약에 고지혈증 약까지.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애들 출산 후부터요. 하나 낳고 둘 낳고 저 같이 그냥 아기를 낳으면은 졸리거든요, 산모들은. 그러다 같이 자다 보니까 그게 살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살찌기 시작했는데, 그지? 할머니 건강 상태는요 5살짜리 손녀 눈에도 걱정스러웠나 봅니다. 살 왜? 아까워서 못 빼는데. 그냥 빼. 이게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거라고. 야, 이건 나쁜 거야. 빨리 빼. 운동마저 힘들어진 몸이 되자 가장 달라진 건 걷잡을 수 없이 축 늘어진 뱃살이었습니다. 정자 씨의 건강을 도미노처럼 무너뜨린 뱃살. 허리둘레는 126cm. 50인치에 가깝죠. 이전보다 늘어난 허리둘레. 정자 씨의 충격이 커 보입니다.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뒤처리도 그렇고 그게 제일 불편하죠. 목욕하면서 앉아서 목욕하는 것도 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세수도 하려면 힘들잖아요. 손톱 발톱 깎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비만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도 정자 씨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저도 남들이 나 자꾸 쳐다보지 않나 느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살 빼야 되니까 자꾸 막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늦은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참인데요. 신장이 안 좋아서 거의 간을 하지 않는 남편 반찬. 그리고 정자 씨가 좋아하는 고추장 양념 반찬.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과하게 먹어요, 양념을. 근데 식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쉽게 고쳐지지 않네요. 평소 술을 즐겨 먹던 정자 씨가 안주 삼아 반찬 삼아 먹던 맵고 짠 음식이 정자 씨의 식습관이 됐는데요. 건강을 위해 간이 약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건 아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60년 가까운 입맛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자 씨, 지금 이상하게 앉아 계시네요? 아, 저요? 왼쪽 다리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시술을 받았고 오른쪽 다리는 사고를 나가지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앉지를 못해요. 배는 배대로 나와서 일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닥에 못 앉아요. 여기 앉아서도 일어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못 앉아요. 네, 맞습니다. 힘들죠. 자, 과연 정자 씨의 몸 상태는 어떤지 검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복부 내장 지방과 주변 장기를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정자 씨의 지방간 소견. 정상인의 경우 간의 형체가 자세하게 보이는 반면
정자 씨는 내장 지방으로 덮여 간의 형체가 뿌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방간이 있어요. 근데 지방간이 좀 많이 심한 편이세요. 지방간은 보통은 이제 체중이 증가하고 뭐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생길 수 있는데, 지방간이 만약에 계속 호전이 없고 심해지면은 결국에는 뭐 간 경화라든지 이런 간 쪽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도 심혈관 합병증이라든지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만성 질환들 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간은 꼭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실제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의 유병률을 높입니다. 불이 기름을 만나면 잘 타는 것처럼 만성염증은 지방이 있으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신체에서 가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복부 비만은 염증성 질환의 화약고나 다름없습니다. 뱃살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DNA의 손상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와 함께 지방이 몸속에 있는 호르몬, 특히 성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인슐린과 관련된 암을 성장시킬 수도 있는 IGF-1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체 해독의 70%를 담당하는 간. 이 간에 지방이 쌓이면 체내 해독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전신을 공격해 각종 염증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세계 최대의 강국이라는 미국, 세계 최고의 비만 1위국이라는 타이틀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비만 인구는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이 비만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본인 몸무게의 절반을 감량한 특별한 분이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걸까요? 기적의 체중 감량 비법을 찾아 떠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모여드는 곳으로 지중해성 기후와 다양한 문화를 지닌 곳입니다. 휴일을 맞아 여유로운 야외 풍경이 눈에 띄는데요.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이곳 LA 시민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관리에 열심입니다. 미국 시민들의 건강 상태가 궁금해지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비만 환자는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연평균 1,861달러, 약 240여만 원을 의료비로 더 과잉 지출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만성 질환의 뿌리, 토대가 되는 것이 비만이고, 병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체질량 지수와 허리 둘레가 비만 기준을 넘어선 경우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적게는 1.6배에서 2.7배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국 의사협회에 이어 유럽위원회도 비만을 질병으로 정식 분류했는데요. 계속 증가하는 비만 인구. 2020년 세계 인구의 38%였던 과체중 비만 인구. 2035년에는 무려 51%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조깅으로 하루를 여는 54세의 엘리자베스인데요. 매일 운동 종목을 바꿔가며 즐겁게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최고 체중은 260파운드, 118kg이었어요. 사실 지금 몸무게의 2배나 됩니다. 지금 몸무게는 얼마나 돼요? 130파운드, 59kg이요. 체중 감량 전에는 정말 괴로웠어요. 우울했고 항상 몸이 아팠어요. 마치 먹구름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체중을 뺀 이후는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은 삶을 많이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그녀의 감량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과일과 채소를 가득 담는데 채식이 엄청난 감량의 비법일까요?